아침 일라디오.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두 번째 수능이 진행됩니다. 마스크를 쓴 51만 명의 수험생들 지금 무척 긴장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인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이 시작됩니다. 학부모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수험장 앞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시간이 있죠. 듣기 평가를 치르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는 국내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험장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도 큰 소리로 시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년보다도 몇 배 힘든 준비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 모두가 오늘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겨울철 보양식 이것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베타인, 타우린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골라야 맛이 좋을까요? 껍질을 봤을 때 윤기가 나면서 물결 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고요. 살점은 붉은색을, 알은 큰 것일수록 좋습니다. 이것의 껍데기 표면에는 굵은 골들이 파여 있고 그 모양새가 기왓골을 닮아서 와농자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른 조개들과 달리 다 익은 뒤에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요. 쉽고 안전하게 열기 위해서는 윗 껍데기와 아랫 껍데기가 맞물린 틈에 숟가락을 넣어서 지렛대처럼 젖혀주시면 됩니다. 쫄깃쫄깃한 이것은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 둘 먹다 보면 어느새 껍데기가 수북히 쌓이죠. 쫄깃한 겨울 보양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수천 농민이 여의도에 모여서 정부는 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최종 발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37만 5천 톤 늘어난 것으로 최종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10월 초 발표됐던 예상 생산량 382만 7천 톤보다도 5만 5천 톤 더 많은 건데요.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재배 면적이 다소 늘었고 또 우리 생산 단수는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 자금 지원 규모 이거 확대하고 또 우리 병해충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벼 같은 경우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수학기 때부터 정부는 공공비축 및 또 산지 유통업체는 쌀 판매를 위해서 자체 매입에 나서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11월 8일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9만 톤이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11.2% 그리고 생산량이 비슷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8.6% 증가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또 산지 유통업체 자체 매입량도 150만 톤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는 6.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2021년산 쌀은 수급상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곡의 산지쌀 값은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5일 전년 동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대책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 과잉 부분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2021년산의 경우 수요량에 비해서 약 30만 톤 정도까지 생산이 과잉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30만 톤 정도면은 산지 유통업체들이 한 달 넘게 판매하는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 셈인데요. 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농식품부의 신곡 소급 대책에서는 이 격리 계획이 빠졌습니다. 격리가 가능한 조건은 법률 조항으로 사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양곡관리법 하에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2020년 정부가 농업 분야 공익 직불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농업 분야 여러 가지 직불제도 조금 이런 것들을 묶으면서 예산을 또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논농업 직불제, 그중에 변동 직불제 예산도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 직불제로 묶으면서 이 변동 직불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쌀 목표 가격을 없앤 바 있습니다. 네, 쌀 목표 가격이 이제 정해놓고 그보다 떨어지면 일정 비율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 직불제를 없애면서 쌀 목표 가격도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시장에서 쌀을 격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법안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됐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은 자동으로 시장 격리 조치를 발동시키도록, 그러니까 강제 조항으로 해달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요구였는데, 네. 이게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이걸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격리 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됐던 겁니다. 네. 지금 농민단체 또 생산자 단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선 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의 단체인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당시 논의에 대해 이제 법조항에 격리한다라고 수정을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법률에 단정적인 문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설명과 함께 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설마 농식품부가 안 하겠느냐 하는 믿음으로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 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용했던 건데, 네. 결국 발등을 찍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달 중으로 쌀 자동시장 격리 발표 그리고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도 쌀 시장 격리를 추진을 하고 쌀값 하락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데, 어제는 전남 강진 종오리 농장에서 의심축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경오리 농장에 오리 병아리를 이제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데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구수습본부에서는 어제 정기 정밀 검사 과정에서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장 약 2만 4천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확진된다면 몇 번째인 거죠?
이번에 이제 가금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어순 조류인플루엔자 이에 이달 들어서 8일에 엄성 메추리 농장 그리고 9일 엄성 유용오리 농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또 13일에 나주 유용오리 농장 그리고 14일에 또 엄성 유용오리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 강진건이 확진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모두 5건이 되는 셈입니다. 네. 신경이 좀 쓰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이제 연일 일어나는 거에서 좀 걱정이 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의식 농장이 종오리 농장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산란 저하나 폐사 등의 고병어순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를 해야겠고요. 또 육안으로도 꼼꼼한 관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통합 신고 전화는 1588-9060 4060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능일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네요. 혹시 주위에 수험생 있으십니까? 많죠. 수험생이 많고요. 오늘 시험 보러 간다는데 제가 공부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니까 네. 벌써 제 바로 옆집에도 지금 아이가 이제 수능 보거든요. 예. 예,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좀 주위에 그 수험생이 있으면 괜히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는요.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닌데 또 그런 오지랖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나이가 들면. 이게 네. 아무래도 농촌에선 주위에 뭐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날에는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챙기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요? 실제로도 지금 뭐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고향이 마을에 가보면은 예.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친분이 아직 더우시고요. 네. 여기 이런 수능 같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말로도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떡이나 이런 걸 챙겨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아침에 차가 없는 집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차가 있는 집에서 태워다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야 되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 같은 것도 선물을 많이 해주십니다.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표현해 주시는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네. 벌써 이제 수능일이 됐고 곧 12월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맘때 어떻게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추수를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재미로 이렇게 뭐 화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요즘 들어갖고 또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 부업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또 일정한 그 비닐하우스 같은데 난로 피고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닦고 이렇게 고추 그 꽁다리 따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부업을 하시면서 많이 지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일할 때보다도 같이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가지고 또 뭐 이혼을 하네 사내 마녀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시골은 아무튼 다양합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게 참 부부마다 또 다 다를 텐데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네요. 자, 오늘 저희 사례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몇 주 동안 철봉 씨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었죠. 네. 돈을 사기당한 것도 있었고 친구가 놀리니까 화가 나서 기르던 개를 푼 것도 있었고 이제 뭐 변호사비 합의금 고민하다가 보이스피싱에 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이제 화투친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이게 나쁜 일이 오늘 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일이 생겨날지 오늘 사례를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유, 아따 저리 좀 가봐요. 아이, 청소하는데 해주지는 못할 망정 소파에 탁 붙어가지고 자자자 이짝 아유 인자 저리 좀 가봐요. 아유 진짜 아미 이거 그냥 소파채 내다버려야 쓰겠네. 아따 이게 무시무시한 소리여. 아이 나의 사랑하는 이쁜이 입에서 으따. 아 내일부터 청소는 나의 담당이야. 알겠지? 아따 하지도 않을 거면서. 청소는 청소고 일단 일로 좀 와 앉아봐요. 무섭네. 아 자네가 이렇게 부르면 나가 가심이 철렁이요. 당신 땡씨 우리 식구들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슈 안 생겼슈? 알지. 아따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알아. 그러셔 야근데요. 우리 이제 이혼해요. 이혼? 나는 못하네. 나가 우리 이쁜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되지. 안 되는 소리지. 사랑이고 뭐고 우리 그나마 있는 재산 다 그들려게 생겼은데 있잖요 위장 이혼 그냥 애들만 데리고 잠깐 하는 거예요. 진짜 잠깐인 거지? 아따 나의 말을 그렇게 못 믿남요? 애들도 괜찮다고들 하나? 애들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도 가르쳐야 하는데 뭔 소리래요? 알았어. 정말 잠깐인 거 맞지? 얼른 와야 돼.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아이고 애들 엄마 왜 전화가 안 되냐? 철봉이 나가 자네 가심 아픈 소식은 다 들었구만. 아이 어디다가 그렇게 전화를 하는겨? 애들 엄마. 어미 나가 약을 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유 모르겠다. 철봉이 소문 못 들었는가? 자네 집사람이 원래 저기 김씨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네. 뭔 소리를 해? 김씨하고 애들하고 진즉 마을을 떴는데 전화를 바꿨어. 그게 말이요 뭐요? 전화 받을게요 이쁜이. 여보.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뭐 위장을 해서 이혼을 하자, 남은 재산을 지키면서 해보자 해서 들어줬는데 이게 뒤에 또 사연이 들어 있었네요. 네. 이런 일이 진짜 없지는 않겠죠. 농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제한을 해놔서 우리 소위 말하는 어깨보증이나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보증 문제가 좀 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위장 이혼을 할 때 진짜 위장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속여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상당수가 사실은 내가 이미 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고 싶은데 핑계가 없으니 이런 위장 이혼을 핑계로 해가지고 헤어졌다가 정말 이제 형사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네. 예, 뭐 아무튼 시골에서는 뭐 자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철봉 씨 입장에선 이거를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본인 그러니까요. 잘못으로 이게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거기 때문에 말이죠. 또 하필이면 꼭 이런 경우가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뭐 사례가.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혼을 요구를 하면 들어보면 또 그게 또 합리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이혼으로 이어졌는데 나중에 또 이제 사실은 밝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노력해가지고 좀 회복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게 이제 법원의 보통의 입장인데요. 이혼이 답이 아니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이혼을 또 받아주는 것도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철봉 씨가 지금 정신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옆에서 해줘야 할까요? 뭐 일단은 이혼은 뭐 두 분이서 해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이혼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아까 뭐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뭐 서로 간에 잠시나마 이혼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되는 거일 거고요. 근데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재산 같은 것들을 일방에게 다 이렇게 몰아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 재산을 좀 찾는 방향을 좀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좀 되찾자. 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이제 철봉 씨는 빚도 갚아야 되지만 그리고 또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그 재산들을 싹 뺏겨버리는 거는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하면서 줬던 재산을 좀 찾는 방향을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위장 이혼이란 걸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효력이 그렇죠.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위장 이혼이 진짜 전혀 이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했을 경우는 이혼 뭐 취소나 무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철봉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혼의 효력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철봉 씨가 진짜 이혼할 의사가 없었거나 아니면 나는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는데도 이혼이 돼버렸다고 하면 이혼 무효 소송이나 이혼 취소 소송 이런 것들로 이혼의 효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위장 이혼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걸 보면 이제 그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제 위장 이혼을 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들을 좀 안전하게 뭐 해주려는 마음이잖아요. 채권자들의 입장에선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상속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원래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산을 나눠 갖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일방에게 넘겨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하거든요. 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왜 재산을 숨기냐? 안 줘도 될 재산을 왜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내가 빚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 재산은 다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소송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서 아마 아내에게 가지고 간 재산을 다시 철봉 씨로 돌려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채권자들은 돌려놓은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아마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건은 좀 이상하다. 이게 보면은 다 보이겠네요. 예. 네, 특히 이제 뭐 이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5대5로 분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장이혼 같은 경우에는 뭐 5대5가 아니라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겠죠. 네. 이 철봉 씨 충격이 큰 게 이제 뒤늦게 또 지인이 알려줘서 이제 아내가 그 전부터 뭐 부정이 있었다 이걸 알아버린 거잖아요. 철봉 씨의 그렇죠. 이 충격에 대한 혹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내가 그 속여가지고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아내하고 그 상간남 둘 다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금액도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보다는 사정이 너무나 안 좋은 그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위자료 금액도 일반적인 것보다 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철봉 씨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이제 좀 수집을 해야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제 위법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간남의 집에 막 찾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둘 사이의 대화를 둘도 모르게 녹음을 한다든지 이것도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증거 수집에 무조건 증거 수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둘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을 때 지인과 함께 방문해가지고 지인이 그 목격을 한 내용을 증언으로서 진술을 해주는 게 위법하지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 불법행위로 증거 수집하는 부분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자 자기 지인과 함께 방문을 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사에서 보면 늘 그걸 촬영하려고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한 명을 꼭 좀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예.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철봉 씨 입장에선 그 위장이혼 하자라고 말을 들은 게 그게 이제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재산분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속였기 때문에 그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바람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속여가지고 이혼한 것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네. 과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제 거기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었었는데 아내가 친정에 가서 뭐 외국에 가 있는 사이에 아내 모르게 이혼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농촌에서 사는 분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 모르게 이혼을 신청한 거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준 적이 있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속여가지고 이혼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핀 부분에 대한 위자료, 그다음에 속여서 이혼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아내에게 두 가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잘못하면 형사까지도 간다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 사안에서도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재산 철봉 씨의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악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장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또 숨기는 거잖아요. 요것들은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재산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긴 이런 거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이니까 좀 그러기는 하지만 속여가지고 이제 재산분할 받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입니다. 네. 평생을 함께 하자고 결혼을 한 건데, 아까 좀 한가해지면서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싸움이 는다. 이런 거 진짜 서로 좀 조심하고 서로 좀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명하게 이런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끝으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부부이다 보니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부부라고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들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리를 해서 약정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현명하게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상태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로 평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서 약한 비가 시작돼서 충청 북부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밤 한때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강원 산간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불씨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는 영하권에 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하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죠?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두 번째 수능이 오늘 치러집니다. 총 51만 명의 시험생이 응시했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해야 하는 정말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험생들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제는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시험장까지 들어가진 못했고 운동장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이 하루 평균 300명이 넘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은 시험장마다 소독을 강화하는 등 막바지 방역 점검도 꼼꼼하게 이뤄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68명, 격리 수험생은 105명인데요. 확진 수험생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가 되고요. 학생들은 이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87명이나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인데요. 전날보다 1,000명 넘게 급증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도 760여 명이나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22명으로 5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21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정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및 이 주간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 비율,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검사 양성률 등입니다. 이를 통해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평가할 계획이고요. 위험도가 높을 때는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인선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톱이 유력합니다. 다만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들이 이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실권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쥐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나경원,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 출신으로 대표적 비문 인사인데요. 실제로 김한길 전 대표 측도 윤석열 후보로부터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았으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함께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 이름이 없네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어제 SNS에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라면서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경선 흥행으로 이미 역할을 다했다라면서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최근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자신의 한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다 이런 글을 쓰자 여기에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라고 짧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미리 선대위를 꾸렸었는데 지금 쇄신 주장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현역 의원만 160명이 넘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는데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당의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대위 안에 별동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당 선대위가 중진들이 자리만 차지하는 경직된 조직이 됐다며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보는 죽어라 뛰는데 당은 위기감도 절박함도 없어 보인다라면서 2, 3주 안에 변화가 없으면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여당이 올해 추가 세수 규모와 관련해서 이 기획재정부의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감스럽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송구하다라면서도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 등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19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여당이 추진하는 이 내년 초 방역지원금으로는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는 지자체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이 나머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기재부를 협박하는 블랙 코미디 상황이라면서 기재부가 여당에 굴복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곽상도 전 의원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요? 네, 이 대장동 개발 로비 그리고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이후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또한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관을 맡았던 하나은행의 본점 담당 부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남욱 변호사, 이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이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세금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 명단이 공개됐다고요? 네, 1,000만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 1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전체 체납액이 5천억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10억 원을 넘게 안 낸 사람도 2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최고 금액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인데요. 체납 세금이 무려 151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6년 연속으로 버티고 있는 전두환 씨, 그리고 1980년대 2천억 원대의 어음 사기로 알려진 장영자 씨도 각각 9억 원이 넘게 체납을 했고요. 그리고 39억 원을 밀린 신동아 그룹 전 회장 최순영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히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최고 체납자가 개인과 기업으로 모두 10억 원 넘게 체납한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반도체 사업지구에 땅 투기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고요? 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 대한 이 기획수사를 벌여서 무려 43명이나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 투기에 사용한 자금은 모두 198억 원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 대표 A씨는 2019년 4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필지를 28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불과 8개월여 사이에 무려 21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또 농업 경영 의사가 없으면서 이 영농 목적으로 이 농업 경영 허가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위장 전입, 위탁 경영 등의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466님께서 수능 볼 때가 생각납니다. 교실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발이 엄청 시려서 꽁꽁 얼었던 기억이, 머리도 얼어붙을 것까지 추웠는데요. 덜덜 떨며 답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춥지 않다니 다행이고 수험생들 시험 잘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